웰컴 투 빈치 트러블. 세상에 낡고 오래된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다. 빈치 트러블 안 감독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 캐리커처는 제가 직접 거울을 보고 제 자신을 직접 그린 겁니다.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제 자화상을 그린 겁니다. 저를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국 최초의 독자 생산 고유 모델 포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럼 먼저 이 포니에 대해서 먼저 이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니는 어떤 작은 조랑말을 뜻합니다. 당시 현대에서 신문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한 5만 8천 통의 그 공모 엽서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많은 그 숫자 응모를 한 거죠. 심사위원은 당시에 젊은 여대생이 심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보작을 냈는데, 후보작이 새마을, 무궁화, 아리랑, 심지어 유신, 이런 민족적인 이름, 이런 거를 주로, 후보작으로 올라왔는데, 자, 이거는 전부 탈락이 되고, 후보작에도 있지 않은, 자, 포니, 자, 이 제목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당시 젊은 여대생들의 어떤 신선한 감각이겠죠. 어쨌든 이 이름은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포니, 자, 이 이름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나중에 전 세계 69개, 자, 수출이 되는 처음 생산하자마자, 자, 하여튼 히트를 치는, 자, 우리나라의 아주 어떤 고유 모델 포니가 된 것입니다. 자, 포니는 1975년도 12월 1일에 처음 출시가 된 겁니다. 당시에 제가 추억담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집에도 당시 저희 아버지가 이거를 포니 자동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포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정도 있고 제가 좀 알고 합니다. 맨 처음에 저희 동네 언덕 저쪽 위에서 포니 자동차가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 지나가고. 그래서 당시에 한 대, 두 대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봤을 때 느낌이 뭔가 모던한 느낌. 이거 좀 새로운 느낌이다. 획기적인 디자인이죠. 당시의 디자인으로서는 굉장히 뒤에가 짤막하고 쫙 빠졌고 해서 좀 뭔가 신선한 느낌을 굉장히 받았죠. 그래도 어느 순간 이제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택시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택시를 타면은 택시 안에 그때 폰이 그때 보면 에어컨이 없고 그다음 또 모든 게 수동이어가지고 창문을 닫으려고 그러면 수동으로 다 돌려서 닫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 당시 택시를 타면은 합승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 손님들이 앞에 앉고 뒤에 또 2명 따라 앉고 해서 아마 당시에 운전했던 운전기사들은 굉장히 또 수입이 좋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지금은 중고시장 이런데 색깔 취향을 보니까 흰색이 가장 인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는 빨간색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니 이런 자동차를 수집하는 고전 매니아들 보면은 빨간색이 또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 또 미니카라고 하죠. 작은 자동차를 수집하는 그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빨간색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앞전에 쿠바의 나라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쿠바에도 보니까 굉장히 고전 카들이 많이 굴러다니더라고요. 보니까 멋지더라고요. 오래된 차들, 70년, 100년 가까이 된 차들이 굴러다니는데, 굉장히 예쁘고, 신선한 그거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올드 카가 지금 람보르기니, 페라리니, 이런 것도 비싸지만은, 고전카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거 못지않게. 저 입장에서는 이제 중후한 나이가 됐으니까 사실 람보르기니, 페라리니 이런 고급, 이런 비싼 차는 사실 비싸도 저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애들이 탄 차, 이 정도 그냥 인식이 되고, 저는 이제 갖고 싶은 건 개인적으로 정말 멋진, 정말 옛날 고전카들, 그런 디자인이 멋있는 그런 거를 한번 쿠바 가서 한번 사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돈을 벌어서 얘기죠. 자, 하여튼 개인적인 그런 추억담을 제가 얘기한 거고 또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니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 자,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니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좀 약간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64년도에
그 64년도 12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차관 목적으로 독일을 방문하게 되는데 독일을 방문하게 된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달리게 하면 됩니다. 당시 160km까지 달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고속도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제 이 독일의 고속도로 때문에 서독 경제가 굉장히 그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그 대동맥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은 자, 우리나라에도 고속도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만드는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많은 반대에 부닥치죠. 사람들이 정치권이라든가 일반 이런 그 민간인들이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몇 대가 다닌다고 무슨 뭐 고속도로를 만드냐. 또 그러한 또 자본이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유에 의해서 이제 반대가 됩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밀어붙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당시에 그 어떤 고속도로에 대한 그 외국에서 경험이 있었고 해서 이제 여기에 수주를 줍니다. 현대에. 그래서 68년도에 경부고속도로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970년 7월 7일에 개통을 하는데 자, 경부 고속도로를 그 만드는 그 공사 그 기간에도 많이 그 사고가 나고 많은 그 희생자가 납니다. 자, 함에도 불구하고 자, 고속도로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또 적은 자본으로 이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 완공이 되는데 현대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또 고속도로에 대한 그 만든 자부심 거기에다가 또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야망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현대는 미국 포도사와 손을 잡고 자, 당시에 70년대 이 코티나의 자동차를 포도사와 합작을 해서 조립 생산을 합니다. 자, 그냥 엄밀하게 따지면은 포드가 OEM 방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대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냥 조립 생산해서 만들어 줄 뿐이지 포드는 그걸 만들어서 아시아권에다가 이제 판매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누이조금 매부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현대 입장에서는 만족을 못하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지 뭐 만들어 주기만 하니까. 그래서 어떤 독자적인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떤 욕망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가 이제 완전히 같이 이제 어떤 그 공동 완전한 합작 이거를 개발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드사는 여기서 거부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어떠한 그 대등한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좋다. 우리는 포드와 결별을 하겠다.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을 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포드 그 회장이 당시에 당신네들은 그 기술을 만들 그 기술력도 없을 뿐더러 그걸 수출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만약에 당신네들이 그걸 이루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장을 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나중에 이제 엄청난 그 결과가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포드와 완전 결별한 그 현대는 자, 결국 이제 영국의 당시에 그 어떤 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알아보니까 유럽 그 이태리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은 거를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는 그때 당시에 정주영 회장의 동생 정세영 씨가 바로 이태리로 날아갑니다. 자, 이제 포니를 만들기 위한 자, 이제 발판을 만들어서 드디어 이제 직접 액션을 취한 겁니다. 자, 그 전에 날아가기 전에 먼저 포니에 대해서 한번 더 재원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니는 포니 1과 2. 자,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포니 1은 75년 12월 1일에 처음 출시됐습니다. 포니 2는 82년에 출시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어떤 길이, 너비, 높이 차량의 어떤 그런 규격을 보면은 포니 1이 약간 좀 작고 포니 2가 조금 사이즈가 큽니다. 보시면요. 엔진 형식을 보면은 직렬 4기통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를 보면 870kg. 그 다음에 포니 2가 910kg. 약간 포니 2가 약간 무겁습니다. 포니 1이 5명 똑같네요, 이건요. 자,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역시 똑같고요.
자, 배기량은 1238cc. 그 다음에 포니2가 1439cc. 자, 배기량에서 조금 늘어납니다. 포니2에서. 자, 최고 출력은 자, 포니1이 80마력. 그 다음에 포니2가 92마력. 마력수도 조금 늘어나네요. 자, 그 다음에 기어 방식을 보면 수동 4단 똑같습니다. 근데 포니2가 나중에 후반기 들어서 3단계 자동 변속기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 변속이 되는 변속이 되죠. 그다음에 바디를 보면은 포니1이 4도어 해치백, 포니2가 5도어 해치백으로 또 이제 변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최고 속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고 속도는 자, 포니1이 155km, 포니2가 160km. 뭐 비슷합니다. 약간 늘어나는데. 자, 또 재밌는 연비가 또 재밌겠네요. 알아보면요. 연비가 자, 리터당 42.km, 14.2km. 근데 포니2가 14.8km. 뭐 이것도 약간 비슷합니다. 뭐 거의 뭐 조금 늘어났는데 비슷하다 봐야죠. 자, 그다음에 포니2의 총 생산 대수, 포니1은 29만 7,900세대가 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포니2는 36만 3,598대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자, 가격을 또 비교를 보면요. 포니1이 처음 출시됐을 때 228만 9,200원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당시의 가격 기준입니다. 75년도 물가하고 지금 물가하고 따지자면은 그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자, 그러면 굉장히 뭐 228원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기준이죠. 자, 포니2를 보면은 347만 1,000원. 자, 이거는 82년도 기준인데 82년도는 한 대략 한 15배 정도 물가가 그 정도 난다고 보면은 자,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한다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태리로 날아간 자, 정세영 회장은 자, 드디어 자, 20세기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 이태리의 조르제토 주지아로를 자, 만납니다. 자, 바로 이분입니다. 자, 이분. 자, 이분이 유럽에서 당시에 최고의 자동차, 유명한 자동차는 전부 다 이분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폭스바겐 골프, 페라리 250 GT, 마세라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유럽의 유명한 자동차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좀 자료를 뽑아놨습니다. 이분이 17세 때 졸업 작품전을 했는데, 자, 이때 피아트 디자이너에게 눈이 띄어서 피아트의 스카우터가 됐습니다. 당시에 피아트는 상당히 불황을 겪고 있었는데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판다 자동차를 디자인해서 피아트 자동차한테 어떤 그 구원을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동차 히트를 한 거죠. 그래서 유럽 최고의 영예인 영국의 골든 콤파스상 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분이. 자, 그래서 20대 때는 주지아로가 자동차 디자인의 당시 거장인 누치오 베르토네에게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그 자동차 디자인을 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명한 자동차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나중에 주지아로는 자신만의 독립회사인 자동차 디자인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자, 또한 주지아로는 1999년에 자동차 기자 120명이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로 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유명한 당시 그 자동차 디자이너 이태리의 조르제토 주지아로에게 자, 포니 자동차에 대한 포니 디자인을 의뢰를 합니다. 당시에 총 120만 달러를 주고 계산을 합니다. 자, 지금만의 만 달러를 계산하면 한 1,200만 원 되나요? 그거를 지금 계산으로 따지면은 한 14억, 한 4천만 원, 14억에서 한 15억 정도 되는 겁니다. 120만 달러니까. 그러면 당시에 한 물가가 한 30배 정도 이렇게 전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계산하면 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현대 포니 디자인을 바로 이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을 했다. 자, 이분이 얼마나 우리나라 자동차 디자인에 많은 그 기여를 했나. 자, 여기를 좀 더 알아봤습니다. 자, 알아보니까 이분이 포니만 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자, 우선은 포니 디자인을 이분이 디자인을 했는데 당시의 포니 디자인 형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 스타일이 롱노즈 패스텍 스타일인데 롱노즈 패스트팩 디자인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은 스타일입니다. 자,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앞에가 길고 뒤에가 몽탕 잘린 자, 이렇게 디자인인데 어떤 곡선과 직선 자, 그걸 조화롭게 잘 해가지고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인 겁니다. 당시에 그 어떤 디자인 형태로서는 자, 그래서 앞뒤 자, 이렇게 이런 그 디자인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디자인 스타일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당시 또 이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포니만 디자인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에 대한 다른 차도 많이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당시에 83년대 현대가 야망을 갖고 자, 프로젝트 와이크라는 차를 디자인을 합니다. 그게 바로 국내 최초의 중형 승용차 스텔라도 이분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언젠가 또 한번 이 스텔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요거를 또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스텔라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은 차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85년도에 현대가 또 야망을 갖고 프로젝트 엑스카 현대차 최초의 전륜구동 엑셀 차도 이분이 디자인을 또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 프레스토 소나타 다 이분이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하게 뭐 디자인을 많이 했습니다. 현대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조사를 해보니까 대우 자동차도 이분이 또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라노스, 레간자, 마티즈, 매그너스, 라세트 5.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이분이 또 디자인은 또 많이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폰이 이 디자인 한 것 이 돈을 받은 것만 해도 120만 달러 당시에. 자, 현재 그 달러 기준으로 한 14억, 한 15억 정도 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70년대는 한 30배 정도 전후의 물가. 그다음에 80년대는 80년 초에는 한 15배 정도의 물가 차이가 난 거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디자인을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는데 저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죠, 이분이요. 자, 이 정도로 하여튼 대단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외관 디자인은 이태리 디자인이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자, 그러면 자동차 엔진 모든 부품은 당시에 미쓰비시 자동차가 여기에서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여기에 모든 걸 부품이 이제 미쓰비시 자동차 부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미쓰비시 자동차는 어떤 회사냐면은 2차 세계 대전 때 전투기 제로센과 자, 전함 야마토를 만든 회사입니다. 야마토 아주 유명하죠. 자, 어떤 이런 전쟁 때 이런 군수물자를 만든 그 회사입니다. 자, 이런 회사가 원래는 저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중공업인데 1917년도에 약간 분리가 돼가지고 미쓰비시에서 자동차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또 70년대에는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독립을 해서 현대는 미쓰비시에게 의뢰를 해서 미쓰비시에서 이제 엔진을 만드는데 자, 현대 적용한 엔진은 세턴 엔진입니다. 당시 미쓰비시 그 세턴 엔진을 랜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세턴 엔진은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플랫폼, 파워드레인, 셰시까지 모든 거를 미쓰비시 어떤 부품을 사용을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미쓰비시는 포니뿐만 아니라 갤러포도 뭐 제작을 지원을 하고 스텔라, 엑셀 뭐 이런 거는 미쓰비시 엔진을 또 역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랜저 에쿠소 이것도 같이 공동 개발을 했다. 자,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디자인은 이태리에 자, 유명한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자, 디자인을 맡았고 자, 엔진 부분의 모든 부품 속 부품은 미쓰비시가 맡았다. 그러니까 겉에 현대는 그냥 엠블럼만 갖다 붙인 거지 사실 모든 기술력은 외국에서 다 만들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초창기 때는 모든 게 다 이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뭐 우리나라 기술력보다는 외국에서 다 해서 우리나라 그냥 자체 딱지만 붙이는 거. 자, 요 정도 엠블렘만 붙이는 요 정도였는데 어쨌든 간에 현대는 높이 평가해 줘야 될 게 나중에 점점 자체 기술력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지금 뭐 어떤 전 세계적인 회사가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건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겠다. 계속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노력을 하고 발전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해서 이제 독자적인 자기만의 어떤 정말 세계에서 무시 못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저는 해줍니다. 자, 어쨌든 간에 미쓰비시하고 현대자동차는 어떤 그 끊지 못할 관계인데, 초창기 때 이렇게 엔진을 갖다 쓰고 뭐하고 할 때 얼마나 저 콧대가 셌겠습니까, 미쓰비시가. 하지만 나중에 역전이 됩니다. 자, 결국 미쓰비시의 어떤 굴욕이 시작이 되는데, 자, 미쓰비시는 나중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고 여러 사건이 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사건이 연비 조작 사건에 연루가 되죠. 자,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 그 어떤 게 생산력이 저 어떤 그 판매량이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근데 현재 자동차는 자,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5위를 차지합니다. 근데 미쓰비시는 3위까지 올라갔었는데 나중에 16위까지 떨어집니다. 자, 완전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또 거기에 따라 현대 자동차의 8분의 1도 생산이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그 자동차 회사 미쓰비시가 현대 자동차한테 완전하게 역전이 되는 그야말로 어떤 굴욕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대단한 현대. 자, 대단합니다. 자, 어떤 이렇게 완전히 일본 자동차를 역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얘기가 넘어가서 자, 이태리로 넘어간 저 정세영 회장이 드디어 자, 디자인을 모든 걸 완성을 하고 자 해서 74년도 10월에 이탈리아 제55회 토리노 모터쇼 박람회에 포니가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당시에 또 재밌는 거는 포니 쿠페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포니 쿠페는 실제로 판매가 되지 못해서 컨셉카 정도로 마무리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975년 12월 1일에 현대차가 국내 시판에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 2번째 독자 모델, 고유 모델 자동차 생산 국가가 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처음에는 그런데 이 포니 자동차가 많이 기술력이 딸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루에 한두 대 정도 막 뚝딱뚝딱 만드는데 그것도 억지로 깨맞춤. 자, 막 이렇게 이런 어떤 시행착오 거쳐서 그게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생산 대수가. 그래서 결국은 포니는 생산 그 첫 해 때, 자, 1726대를 판매하는 쾌거를 올리게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판매수를 당시에는 올린 겁니다. 그리고 단숨에 국내 시장 점유율 43.5%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뭐 포니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자, 이제 뭐 수출이 잘 되는 자, 아주 그런 히트 상품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당시에 현대 포니의 경쟁자는 기아 프리샤가 있습니다. 자, 근데 모든 거는 현대 포니가 거의 뭐 이제 판을 쳤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포니 자동차는 드디어 78년도에 네덜란드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전 세계 49국에 수출하는 자, 멋진 자, 아주 그 히트 상품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82년도에는 1월달 포니2가 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90년 1월까지 이제 생산이 되죠. 자, 근데 나중에 마감할 때는 어떤 영업용 차량들이 택시도 이런 차들이죠. 더 생산을 해달라 해서 이제 그게 더 연장이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82년도 12월 달에 포니 자동차는 영하 30도 캐나다 내한 테스트까지 통과를 합니다. 자, 그리고 83년도에 미 칼스펜 그 회사 충격 테스트도 마치고 자, 또 여러 나라에 수출하게 됩니다. 더 이제 생산이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우수성이 인증이 된 겁니다. 또 캐나다 수출을 비롯해서 전 세계 60국에 수출이 다 됩니다. 이제 자, 이제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많이 됩니다. 자, 포니2의 또 종류를 살펴보면은 포니 1, 2, 포니 픽업이 있습니다. 포니 픽업은 뒤에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적재함이 있는 걸 포니 픽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포니가 자, 아빠들의 그 어떤 남자들의 그 로망이었다면 지금은 올드카 수집 매니아들의 어떤 로망, 자, 갖고 싶은 차 아마 1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갖고 싶고 지금도 이제 어떤 미니카를 갖고 수집하는 그 매니아들은 빨간색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것도 지금 뭐 작은 차 아주 미니카 있죠. 그런 것도 거래 포니카 이런 거 미니카가 나오면은 거래가 한 다 10만 원 이상 됩니다. 몇십만 원. 포니카 그 빨간색이 나오면은 상태가 좋기만 하면은 아주 그 매니아들 사이 중에서도 자, 수집품으로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저 미니카는요. 자, 그러면
가연 포니 1, 2, 3, 1, 2, 그다음 포니 픽업. 자, 이거는 얼마 정도 할까? 자, 근데 이게 이제 중고차 시장에 전에 간혹 나오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건 귀하고, 어쩌다 나올 경우에는 포니 픽업이 나오는데, 포니 픽업이 아마 한 거래가가 800에서 한 1500 사이가 됩니다. 1500 사이가 되는데, 자, 이것도 뭐 거의 안 나오는 거고, 포니2도 거의 안 나온다고 봅니다. 이것도 어쩌다가 정말 나오면은 거의 이것도 한 1500선, 포니2도 한 1000에서 2000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중고차 시장은 이제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포니오는 더더욱이 이거는 거래가 뭐 안 될 정도로 거의 그 정도로 아주 희귀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포니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당시 처음 출시된 거, 당시 75년도에 처음 나왔던 포니가 아마 발견이 되고 상태가 아주 A급이고 모든 게 내장품이 완전하다 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억대가 되지 않을까, 그 전으로. 자,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자, 그 정도로 포니는 굉장히 귀하고, 또 갖고 있는 사람도 거의 뭐 국내에 없습니다. 몇 섬에 없고. 자, 그런데 하여튼 이게 전 세계 69개 수출이 됐다고 하니까 전 세계 어딘가에 아마 굴러다니고 있지 않을까. 자, 그거를 한번 발견하면은 그것도 한번 국내에 들어오면 아마 득템이 될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포니1은 굉장히 귀하고, 자동차 박물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최초의 자동차니까, 우리 손으로 만든 자동차니까, 어쨌든 간에 박물관에도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 자료상으로도 굉장히 귀한 자동차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포니의 자동차 신화, 현대 포니의 성공은 정치 삼형제의 삼박자가 잘 맞았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삼형제는 정주영 씨하고 정세영 씨, 정인영 씨가 계시는데, 자, 정주영 총회장은 그분의 특유의 통찰력, 뚝심. 자, 이게 이제 통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동생인 정세영 씨. 자, 이분은 또 굉장히 영어 실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어떤 그 협상력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분의 어떤 현장에서 탁월한 능력. 자,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평가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또한 어떤 현대 부품공장 정인영 사장. 자, 이분도 현재 자동차의 모든 부품을 담당을 했으니까 큰 뒷받침 역할을 한 겁니다. 자, 현대가 이러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는 삼형제의 어떤 삼박자가 잘 맞았다. 자, 여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독자 모델, 고유 모델. 자, 포니 자동차.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니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자,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자, 다음 시간 때 또 더 재미난 이야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